돈에 대한 이런 상승이 되게 큰 시기이니까 로또를 사도 될 정도로 너무 좋더라. 어떠한 일들이 조금 변화가 많이 무쌍하게 생길 것이다.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함의 선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아, 그럼요.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네.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대박나는 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하반기에 어떤 띠들이 좀 대박이 날지 몇 개 정도 뽑아주셨을까요? 이건 우선 하반기, 갑진년 하반기에도 같은 이제 좋아지는 운세이지만 을사년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진년과 을사년의 통합으로 보았을 때 같이 좋아지는 띠를 5가지를 우선 뽑았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순서대로 한 번씩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뽑아주신 띠가 어떤 띠일까요? 우선 나이별로 연령대가 어린 거부터 찾았어요. 어린 사람부터 우선 32세 개유생 분들을 찝을 수가 있어요. 개유생 분들은요, 우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취직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인덕도 따라들어서 면접이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직장운이 너무 좋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의 승급, 또 아니면 뭐 월급의 인상,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생활 패턴이나 의식주들이 좀 안정이 되고 직장에 안정이 되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조금 편안하게 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직업으로 발복이 제일 큰 사주 중에 개유생이 있더라라는 말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닭띠분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죠. 안정적으로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금전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그렇죠.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요. 직업이 안정돼야 나머지가 다 풀리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띠는 어떤 띠일까요? 진짜 좋은 띠더라고요. 45살의 경신생 원숭이 띠예요. 그래갖고 나 이 띠 하고 싶다 생각날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선 이제 자기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겠지만 의외의 부가 이익들 이런 것들이 좀 큰 돈이 갑자기 들어와요. 생각지도 않은 돈들. 어찌됐든 이런 돈의 기운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훅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즐겁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운으로 또 찝혔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과감히 또 돈에 대한 이런 상승이 되게 큰 시기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부가 이익이라는 게 매출이 더 올라가서 남는 이익들이잖아. 물론 일을 한 거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분들이 금전의 운의 상승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운으로도 로또를 사도 될 정도로 너무 좋더라. 이분들의 운의 풀림이 내년에 또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을사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조금 변화가 많이 무쌍하게 생길 것이다. 을사년까지 기약하면서 돈의 흐름이 조금 좋다라고 일러드릴 수 있어요. 로또 꼭 사보세요. 제가 원숭이띠가 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되고 싶은 줄 알고 말도 안 나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네네. 세 번째로 뽑아주신 띠는 어떤 띠일까요? 56세 기후생분들이에요. 기후생분들은요, 그냥 운이 좋다라는 말들을 어떻게 하냐면 꼭 누구를 찝어서보다 뭐가 주변에서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이나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거나 어떤 문서와의 합을 갖거나 이제 계약을 하거나 이런 이득면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자꾸 도우려는 인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의식주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조들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6세 기후생 닭띠 여러분들이 또 이때 하반기 운이 너무 좋으니 또 주변의 사람들과 인덕 많이 받으셔서 좋은 자리에 올라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정말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우리 56세 닭띠분들에게는 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맞아요.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도우려는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네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네네. 네 번째로 뽑아주신 띠는 어떤 띠일까요? 62세 이제 개묘생 여러분, 토끼띠 여러분입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안의 큰 틀에서 변화나 움직임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제2의 인생의 시작점이 갑진년이다라고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환갑도 지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 갑진년을 시작해서 뭔가 좋은 흐름으로 가려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는 내가 꼭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내 집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을 취해 간다거나 이제 흔들림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서를 정리해서 부가 이익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자식의 자리에서 자식이 승진이 되거나 안정이 되어서 걱정을 덜어놓는다거나 그래서 약간 좋은 쪽에 이제 전환점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좋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런 분들도 약간 확장이라든가 변동을 주면서 직장의 자리도 올라가시는 수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가정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운기를 이 계묘생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더라라고 일러드릴게요. 사실 이 가정의 운기가 그쵸.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운이 각기 다르면 가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같은 운에 있기 때문에 오. 같은 희노애락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기가 좋아지면서 네. 집안의 운기도 같이 좋아지는 그렇죠. 약간 큰 틀이에요. 그래서 전환점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5번째로 뽑아주신 띠는 어떤 띠일까요? 네. 65세 경자생 여러분, 쥐띠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어떤 계약, 이제 약간은 한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문서의 뭐 이득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가 이익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체결이라든가 계약을 하거나 어쨌든 내가 어떤 이익을 조금 도모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운이 상승이 된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기도 하고 퇴직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65세에서는 내가 또 제2의 직장을 놀기만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라든가 체결, 그러니까 직장의 자리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하반기에는. 근데 그러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의식주에 조금 이제 늘어남, 증대가 보이니까 이분들도 운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있어요. 나이가 있다라고 다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투자로 인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 좋은 성과를 갑진년 하반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2024년 하반기 그리고 네. 하반기에 이어서 이제 내년 2025년까지 맞아요. 을사년까지. 5개의 띠를 알아봤고요. 네네. 또 나머지 띠들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네. 앞으로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5띠 오늘 말씀해 주신 5띠를 포함해서 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운은 지나가는 거다. 내가 잡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스스럼 없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세운에서 스쳐가는 운들은 내가 취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의심하지 말으시고 조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누군가 손을 내밀 때 또 대인관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조금 열으셔서 내 운이 들어왔을 때 내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